최소 5년 동안 총 4,440만 원을 변제했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실무준칙 408호가 시행되면서 48만 3,125원을 36개월간 변제하면 되는 겁니다. 총 변제금이 1,740만 원 정도이고요. 안녕하세요. 노태구 변호사입니다. 서울의생법원은 올해 6월 28일에 실무준칙 408호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영상 확인하시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7월 4일에 접수했던 사건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개시결정은 8월 25일에 났습니다. 소개를 해드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준비했던 영상 먼저 촬영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만약 실무준칙 408호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월 말쯤에 저희와 처음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채권자가 11명이었고요. 전체 채무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출금은 대부분 코인에 투자하셨고 남은 금액이 일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프리랜서이셨고 수입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처음 했던 당시에는 실무준칙 408호가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사행성 채무로 인한 개인의 생은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처음 상담드렸을 때에는 채무 금액에 비해 소득이 너무 적어서 변제기간 5년에 변제금은 최대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급여를 190만 원이라고 하면 최저 생계비 116만 원을 뺀 74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고 60개월 변제에도 총 변제금이 4,40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행성 채무임을 감안했을 때 1억 4천만 원 대비 변제율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생계비를 더 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일단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직장을 먼저 찾기로 하였고 회생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한 달 정도 구직 기간을 거쳤는데 그 와중에 6월 28일 실무준칙 408호가 발표된 겁니다. 정말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7월 1일에 직장을 구하셨고 7월 4일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나이사건 검색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사건 검색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 7월 4일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6일에 바로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서울회생법원이 정말 사건을 빨리빨리 잘 처리합니다. 그리고 보전공고가 한 번 나왔고요. 8월 25일에 바로 개시결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채권자 집행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만 잘 거치면 큰 무리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까지 될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변제계획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에서 변제예정액 산정 내용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개인정보가 있어서 모든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시면 빨간색 박스 안에 1억 4,038만 6,904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총 채무액입니다. 그리고 녹색 박스 안에 48만 3,125원은 월 변제금입니다. 48만 3,125원을 36개월간 변제하면 총 변제금이 파란색 박스 1,739만 2,5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1억 4천만 원의 채무액 중에서 1,740만 원 정도만 3년 동안 변제하면 되는 겁니다. 변제율이 12% 정도이고 청산가치가 483만 8,13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코인 투자 손실금은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이분의 월 소득은 190만 원이었습니다.
생계비로 141만 6,887원을 인정받았고요. 최저 생계비 116만 원 정도에 월세 25만 원을 더 인정받았습니다. 이 이유도 코인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 반영되었다면 변제율이 낮았기 때문에 월세를 생계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참고로 코인 투자하고 남은 일부 금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비밀로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실무준칙 408호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분은 결과를 좋게 예상하더라도 월 변제금 74만 원에 변제기간 60개월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5년 동안 총 4,440만 원을 변제했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실무준칙 408호가 시행되면서 48만 3,125원을 36개월간 변제하면 되는 겁니다. 총 변제금이 1,740만 원 정도이고요. 이렇게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차이가 큰 겁니다. 의뢰인분도 정말 좋아하셨고요. 사실 의뢰인분께서 자기 사례를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